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남대문 근처 작은 한옥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6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고 익숙한 고지서들 사이에서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죠. LH국 토지주택공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정부 기관의 통지서려니 했어요. 또 무슨 통지서인가. 별 생각 없이 뜯어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산정통지서, 토지 보상금 172억 원, 건물 보상금 28억 원, 총 200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숫자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하나, 둘, 셋. 도대체 0이 몇 개지? 2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이 눈앞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평생 이 작은 한옥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집이 대규모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금액이었죠.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 동네 김씨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이 더 무섭다니까.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혹시 내 아들들도 그럴까? 세 아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쳤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첫째 지민이 분식점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둘째 창수와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잘려 실직 상태인 막내 경수. 200억이라는 돈 앞에서 과연 변하지 않을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십억 상속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 시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운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 거라는 믿음을 붙들며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지. 다음 날 새벽 4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나누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자식들이 정말 진심으로 날 대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말입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낡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명절에 입던 것으로 소매가 해지고 색이 바래서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도움이 필요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통장과 현금 몇만 원만 넣고 보상금 관련 서류는 따로 봉투에 담아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난한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25층 고급 아파트에 사는 지민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아들은 다를 거야.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었는데 강남역에 내려 올려다본 아파트는 정말 높았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는데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때문이겠죠. 25층 지민 씨 어머니라고요? 미리 연락하셨나요? 아들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이 집에 왔는지 기억해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작년 설날이었을까요? 그리고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지민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난 듯 당황해 보였죠. 잠옷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 잠깐 왔다. 그러시구나.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즐비했습니다.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태블릿과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식 시장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요. 지민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인지 숫자들이 빼곡히 떠 있었죠. 5분, 10분이 지나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장마감 전에 매도할 게 있어서 급해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주식이 더 중요한 걸까요? 하지만 오늘은 시험하는 날이니까 참기로 했습니다.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어 말했습니다. 그제야 지민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먼저 스쳐 지나갔어요. 한숨을 쉬더니 지갑을 꺼내 5만 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아파트 대출해. 진짜 힘들어요. 요즘 주식도 계속 떨어지고 회사 상황도 안 좋고. 그러면서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봤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만 원이라니. 손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어머니, 저 정말 해요. 나중에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리고 둘째한테도 가보세요. 형제끼리 나눠서 도와드려야죠. 지민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주식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만 원을 손에 쥐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민은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라고만 했을 뿐 배웅하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키운 첫째 아들이 이럴 줄은. 손에 든 5만 원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첫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그래도 둘째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창수가 사는 곳은 강남의 고층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민들의 일상이 묻어나는 평범한 동네였죠. 창순의 떡볶이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안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거의 없었고 창수가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창수는 지민과 달리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아들아,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해요. 가게 아는 자 같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5개 정도의 벽지는 오래됐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창수의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때? 창수가 저를 구석 테이블에 앉히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도 확 줄었고 재료비는 계속 올라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어제도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반갑게 맞아준 둘째가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다를 거야. 어려운 중에도 정은 있을 거야.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구나. 이래저래 5천만 원쯤 드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창수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다정했던 얼굴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금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가게 월세만 해도 150만 원인데 이번 달도 못 냈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은 꿈도 못 꿔요. 저희는 지금 당장 50만 원도 어려워요. 형한테 가보세요. 형은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돈 있잖아요. 창수는 주방으로 가더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들렸어요. 마치 저와의 대화를 끝내려는 듯이요. 아들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희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짜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창수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뒤돌아보니 창수가 주방 문틈으로 저를 슬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리에 선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5만 원이라도 줬는데 둘째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네요. 정말 가진 게 없으면 부모는 이렇게 외면받는 존재일까요? 버스를 타고 구로구의 작은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착하고 순수했던 막내 경수. 이 아이만큼은 분명 다를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갔어요. 경수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형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때 경수는 제 곁에서 물도 떠다 주고 어깨도 주물러주며 늘 엄마를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 변했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경수만큼은 좁고 굽은 골목길을 걸으며 마지막 희망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2층짜리 허름한 빌라 1층이 경수가 사는 곳이었어요. 배를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외출했나 싶어 다시 한번 배를 누르자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경수가 나왔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며칠 동안 세수도 안 한 듯한 얼굴. 입가에서는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들어오세요. 경수는 성의 없이 대답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여기저기 널브러진 맥주병들이었어요.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소파에는 이불과 베개가 있는 걸 보니 요즘 여기서 잠을 자는 모양이었어요. 집안 공기도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여보, 누구야? 안방에서 며느리 은주가 나왔습니다. 그녀도 표정이 어둡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 부부싸움이라도 있었던 듯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집안의 냉랭한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앉으세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시 맥주캔을 땄습니다. 오후 2시에 벌써 술이라니.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들아,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대. 이래저래 5천만 원쯤 든다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제 말을 들은 경수는 머리를 감싸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다음 달이면 완전히 실직자가 되는 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다음 달 집세도 걱정이에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해서 밤잠도 못 자고 있거든요. 취직도 안 되고 정말 막막해요. 그 말을 들으니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경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가보세요. 형들은 그래도 여유 있잖아요. 우린 지금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맥주를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미안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 아들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돈이 없는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내가 키운 자식들이 모두 이런 건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막막해서.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미안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골목길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 자식 모두가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네요. 200억이라는 큰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인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였군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놀라서 돌아보니 경수가 슬리퍼를 신은 채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초라한 차림새였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수는 그대로 차가운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저 정말 미친놈이에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 앞에서 돈 타령이나 하고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회사에서 잘린 거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은주랑 매일 싸우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통장이었어요. 이거 저희 적금 통장이에요. 많진 않아요. 겨우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머니 일단 이걸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통장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면서도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다니. 아들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경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요. 제가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고 은주도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어머니만 괜찮아지신다면. 그때 뒤에서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처음엔 당황해서 그랬어요. 용서해주세요. 부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세요. 이번 비용은 정말 어떻게든 저희가 마련할게요. 은주는 제 다른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비록 좁고 부족하지만 정성껏 모실게요. 수술 끝날 때까지, 아니 앞으로 계속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 두 사람의 말 속에는 가진 것보다 훨씬 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마음, 재산보다 정성. 그 마음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경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들한테 다시 한번 가봐요. 제가 같이 가서 머리 숙이고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대출을 받든지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아들아, 이제 그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들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경수와 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야. 네? 봉투를 열어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도시개발 보상금 계약서. 그 안에는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와 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정말 엄마를 돈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고 싶었단다. 은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 할 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들이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저희까지 그렇게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이인지를.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자동차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어요. 은주가 형들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고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외제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추더니 첫째 지민이 차문을 힘차게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민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더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고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게 뭐죠? 200억? 토지보상금?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잠시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엄청난 소식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200억이라니, 이건 완전 대박이잖아요. 우리 가족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차트에만 신경 쓰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지다니. 아까는 5만 원도 아까워했잖니. 아, 어머니,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제가 그때 주식 때문에 잠깐 정신이 없었던 거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제 차에 타세요. 모시고 가야죠. 지민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 대박 났어. 어머니가 200억을 받으셨대. 응, 맞아. 토지보상금. 빨리 집 정리해. 지금 바로 어머니 모시고 갈 거야.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미친 듯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둘째 창수였어요. 잠깐만요. 기사님, 돈 여기 있어요. 창수도 허겁지겁 뛰어와서 바닥에 서류를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진짜 200억 맞아요? 이건 로또 1등보다 더한 대박이잖아요. 목소리는 갑자기 다정하게 바뀌었고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 묻어났어요. 어머니, 아까 가게에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제 장사는 완전히 접고 어머니 모시는 일에만 전념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제가 장남이고 집도 크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200억 관리는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창수가 발끈했습니다. 형은 아까 어머니한테 5만 원 한 장 던져주고 쫓아내다시피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너도 똑같이 등 돌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잖아. 어머니 혼자 나가시는데도 배웅도 안 했으면서. 형제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그냥 이권을 탐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지민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등분이면 60억씩이네요. 어머니, 이 돈이면 우리 가족들 모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애들 교육도, 투자도 뭐든 할 수 있어요. 창수도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60억이면 프랜차이즈 가게를 100개는 낼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일어섰어요. 경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들,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요? 몇 시간 전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민이 경수를 노려봤습니다. 야, 너도 속으로는 좋으면서 왜 위선 떨어? 6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야. 창수도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막내 집은 어머니 계실 자리도 없잖아. 200억짜리 어머니를 그런 좁은 원룸에서 모시게? 말이 되나? 아니에요.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경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지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펜트하우스로 이사해야죠. 어머니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해요. 어머니, 제가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 알아볼게요. 200억이면 현금으로 몇 채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경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형들,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너무 추합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세요. 지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추하긴 이건 현실이야. 너희가 뭘로 어머니를 모셔? 실직자 주제에? 60억 관리할 능력이나 있어. 창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희 집 좁아서 어머니 제대로 모시기도 힘들 텐데 이런 큰 돈은 경험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해. 그때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습니다. 저희는 돈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진심? 200억 앞에서 그런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 줄 알아? 돈이 있어야 진짜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제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만해. 제가 목청껏 외치자 세 아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과 창수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너희들 꼴을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몇 시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 돈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어. 지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흥분했지만 이 정도 큰 돈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가족이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죠. 가족?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아까는 왜 그랬지? 내가 수술비 5천만 원 달라고 했을 땐 어땠어? 한 놈은 5만 원 던져주고 쫓아냈고 한 놈은 아예 등을 돌렸잖아. 창수가 급히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너희는 가난한 어머니는 버리고 부자 어머니만 모시고 싶은 거잖아. 그게 너희들의 진짜 마음이야. 지민이 당황하며 급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3등분해서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공평하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나한테 공평했니? 아까 그 대접이 공평했어? 5만 원과 200억이 공평한 대접이야. 그때 경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형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늘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 저는 조용히 보상금 계약서를 집어들고 크게 선언했습니다. 이 200억 원은 경수와 은주에게 모두 준다. 순간 골목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민과 창수가 동시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전부를요? 그래, 전부 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창수는 울상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돈 냄새 나니까 달려드는 게 자식이야. 지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균등하게 나눠야 하고. 상속. 저는 지민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 받은 내 돈이야.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너희한텐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창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에요. 저 진짜 반성했어요. 10억만, 아니 5억만이라도 1억만이라도 주세요. 아까는 5천만 원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억을 달라고. 지민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200억을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장남이에요. 장남?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남이라면서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5만 원밖에 안 준 게 장남이야. 경수가 당황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큰 돈 정말 필요 없어요. 형들과 공평하게 나눠도 괜찮아요.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경수야, 너만이 어머니를 돈 없이도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너만이 진짜 자식이야.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큰 돈 저희가 받아도 될까요? 저희는 정말 그럴 자격이.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만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어. 그 순간 지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 순간 골목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뭐라고? 지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니? 지민은 자신이 뱉은 말을 뒤늦게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오늘 이 순간부터 남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는 200억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포기한 거야.
창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후회하는 거지 어머니 때문이 아니잖아. 너희의 진짜 마음을 오늘 다 봤어. 지민과 창수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수의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은주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얘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경수는 새 직장을 구했고 은주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보상금 일부로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에게도 작은 제 방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돈이 생겨도 경수와 은주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오늘 병원 가실까요? 괜찮다. 너희들만 있으면 아픈 것도 안 아프더라.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문을 열자 초라해진 지민과 창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계시죠?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 대신 수수한 차림, 자신만만했던 표정 대신 수줍고 부끄러운 얼굴.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리웠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요. 창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 대신 진짜 후회하는 자식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돈 때문에 반성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로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이 한 달 동안 어머니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혈육인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돈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해 다시는 예전처럼 하지 말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저도요. 정말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과 창수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자주 집을 찾아와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가지도 않고 돈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가게 일은 나중에 하고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가족이 모인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셋이 다 내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요.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했던 제가. 저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한때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한 가족이 이제는 진심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 이제 다 잊었단다. 너희들이 변한 걸 보니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저희는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그걸 거의 잃을 뻔했어요. 지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요. 200억이라는 큰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의 진심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세 아들 모두 이제는 그 진실을 깨달았고 저 역시 늦었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이 교훈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200억도 소중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재산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공감인생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편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즐겨보세요.